이 영상은 버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원제는 13분에 담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부입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갖가지 떡밥을 풀면서 여러가지 의문을 갖게 한 이 시점에서 원작을 잘 모르시거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을 모두 보지는 못하신 분들께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전 여기에 한국어로 더빙을 하고 있지만 원문 그대로를 옮기진 않을 예정입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는 생략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멘트로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영어에 자신만만해서 굳이 오리지널 영상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근데 왜 자막을 입히지 않았냐고요? 자막은 능력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알기 위해서는 무려 우주가 태동하기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태초에 6개의 특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특이점들은 빅뱅 이후에 6개의 인피니티 스톤으로 변태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토르 다크월드에 등장했던 스바르타라임의 다크 엘프 종족은 5000년 전에 자신들이 소유했던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 즉 에테르를 사용해 9개의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자리한 9개의 세계는 코스믹 트리라고 하는 이그드라시를 통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르가 사는 아스가르드는 9개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으며 미드가르드로 불리는 지구는 보잘것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9개의 세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테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저 옛날 오딘의 아버지인 보어는 다행히 다크 엘프 종족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말레키스는 소수만을 데리고 간신히 살아남았죠. 긴 세월이 흘러 오딘은 요투나임에 사는 서리 거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키를 입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를 품고 있는 테서렉트는 노르웨이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북유럽 신화가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테서렉트가 노르웨이로 떨어진 김에 지구로 갑니다. 오리지널 영상에서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됐고, 20세기에는 인류의 역사에 2번 다시 없어야 할 파국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죠. 이 무렵의 지구에서는 서로 다른 슈퍼 솔저 둘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과학자인 아브라함은 슈퍼 솔저 세럼을 개발했고 한 나치 장교는 그것을 자신에게 강제로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미스온을 만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레드스컬을 만납니다. 레드스컬은 노르웨이에 있던 테서렉트를 발견해서 히드라와 나치를 위한 강력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스티브 로저스는 절친인 버키 반지와 함께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곳에는 체스터 필립스와 패기 카터, 그리고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있었죠. 말라깽이 스티브 로저스는 미국으로 온 아브라함 박사 덕분에 캡틴 아메리카로 재탄생했습니다. 역시 사람 팔자는 몰라요. 캡틴 아메리카는 2차 대전에서 특수부대인 하울링 코만드를 이끌면서 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적에게 생포됐던 버키를 캡틴 아메리카가 구하지만 도중에 추락하게 되면서 죽은 걸로 알려집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레드스컬을 물리치지만 폭탄과 테서렉트를 실었던 비행기와 함께 자폭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캡틴 아메리카는 북극에 추락해 테서렉트와 함께 70년 동안 긴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체스터 필립스와 패기 카터 그리고 하워드 스타크는 쉴드를 창설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히드라의 잔당들은 은밀하게 쉴드 내부에 잠입했고 쉴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실세를 과시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떠오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버키는 바로 이 쉴드에 잠입했던 히드라의 잔당에게 발견되어 세뇌를 당했고 윈터 솔저로 거듭나면서 전 세계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냈습니다. 한편 하워드 스타크는 아크 리액터의 연구에 계속 매진했는데 그를 도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언맨2의 악당이었던 이반 반코의 아버지 안톤 반코였습니다. 하워드 스타크는 아크 리액터를 돈벌이로 사용하려는 안톤 반코를 추방했고 이 때문에 이반 반코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특수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양성하기도 했는데 블랙위도우가 훈련을 받은 레드룸이 바로 그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팝의 전설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를 발표했을 무렵에 피터 큐리라는 꼬마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습니다. 이 꼬마가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입니다. 시간이 흘러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1999년에는 스위스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토니 스타크는 익스트리미스를 개발한 마야 한센, 그리고 이때만 해도 찌질했던 알드리치 킬리안을 만났습니다. 다시 또 시간이 흘러 전 세계를 경악시킨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새로운 슈퍼 솔저 프로그램을 가동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미국은 나중에 알게 되죠. 진짜 무서운 적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어벤져스 1편을 보신 분이라면 다들 이게 무슨 소린지 눈치채셨죠? 어벤져스 3편에서도 무시무시한 적은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올 예정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만무한 미국에서는 새로운 슈퍼 솔저 세럼을 만들기 위해 로스 장군이 자신의 딸인 베티와 브루스 배너를 동원합니다. 이들은 감마선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연구는 실패 아닌 실패로 돌아갔지만 본의 아니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어벤져스 최고의 파워를 지닌 헐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토니 스타크는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중에 연인이 되는 페퍼포츠와 감독에서 운전수로 전락한 해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크는 텐링즈라고 하는 테러 단체에게 납치되고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아버지가 설계했던 아크 리액터를 본따 미니 아크 리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조잡한 수트의 동력으로 써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 후에 토니 스타크는 드디어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 자기 몰래 회사가 저질렀던 온갖 악행을 만회하려고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이 세상에 알려지자 토니 스타크는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닉 퓨리와 만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헐크는 그를 쫓아온 로스 장군과 에밀 블론스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당연히 상대가 될 턱이 없잖아요. 그는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본격적인 부상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언맨 2, 인크레더블 헐크, 그리고 토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먼저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 수트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대단한 입지를 다집니다. 그러나 유명세를 즐기는 것도 잠시였고 아크 리액터의 부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이에 나타샤 로마노프, 즉 블랙 위도우는 토니 스타크의 회사에 고용됩니다. 안톤 반코의 아들인 이반 반코는 복수를 위해 토니 스타크를 습격하고 토니 스타크의 절친이자 공군인 제임스 로디는 배우가 바뀐 채로 나타나서 머지않아 워머신이 됩니다. 그 전에 진상짓을 하던 아이언맨과 한판 벌이기도 했죠. 아스가르드에서는 토르가 왕좌에 오르려던 찰나에 서리 거인이 침입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 로키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아이언맨은 곧 죽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찌질거리다가 용케도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보고는 새로운 아크 리액터를 만들어 다시 예전에 잘난 척 쩌는 토니 스타크로 돌아갑니다. 이젠 죽을 걱정도 없으니 더 살판 났겠네요. 자, 이제 다시 또 토르가 나옵니다. 토르는 동생인 로키의 농간에 넘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로투나임으로 가서 서리거인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지만 도리어 위기에 몰렸다가 간신히 아버지인 오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철딱선이 없는 짓을 벌인 대가로 토르는 모든 능력을 빼앗긴 채 지구로 추방당합니다. 헐크는 미국으로 돌아와 베티와 재회하고 아이언맨은 워머신과 함께 이반 반코를 물리칩니다. 닉 퓨리는 그를 찾아와 아이언맨은 합격이지만 토니 스타크는 불합격이라며 쉴드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를 제안합니다. 콜슨 요원은 지구에 떨어진 묠니르를 발견하고 천체 물리학자인 제인 포스터는 토르가 지구로 추방될 때 열렸던 웜홀을 보고 연구를 위해 찾아갔다가 뉴멕시코에 나타난 토르를 만납니다. 콜슨은 버르장머리 없이 제인의 연구 자료를 모두 압수합니다. 로키는 토르가 없는 사이에 아스가르드를 손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밀 블론스키는 브루스 배너의 혈액을 자신에게 투여하고 토르는 일개 인간의 조직인 쉴드에게 잡혔습니다. 저기 호크아이가 보이네요. 탈출하려고 했던 토르는 아직 묠니르를 들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고 헐크는 베티를 만나러 갔던 대학교를 박살냅니다. 토르가 제인과 가까워지던 시간에 로키는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 아스가르드의 수호자를 지구로 보내 토르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 토르는 그 덕분에 자신의 힘을 되찾고 아스가르드로 돌아와 로키를 처리합니다. 브루스 배너는 헐크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고 반대로 헐크가 부러웠던 에밀 블론스키는 브루스 배너의 피를 투여하고는 어보미네이션이라는 괴물로 변합니다. 어보미네이션을 물리치기 위해 브루스 배너는 별 수 없이 헐크의 힘을 다시 이용합니다. 어보미네이션을 없앤 후에 브루스 배너는 베티와 이별하고 캘커타로 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의 헐크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 다 아시죠? 잊고 있던 캡틴 아메리카가 다행히 미국으로 돌아오던 무렵에 셀빅 박사는 쉴드 밑에서 테세렉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어벤져스 이야기로 넘어오네요. 생명력 하나는 끝내주는 로키는 타노스에게서 받은 셉터를 가지고 지구로 돌아와 막장짓을 합니다. 타노스는 어벤져스 3의 악당으로 등장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벤져스가 초토화되는 걸 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뉴욕의 스타크타워를 완공했을 때 로키는 지구를 손에 넣겠답시고 인간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물론 혼자로는 어림도 없으니 치타울이라고 하는 외계의 종족과 손을 잡습니다.
쉴드는 셀빅 박사의 연구를 통해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중에는 히드라도 섞여 있었죠. 지타우리와 맞서기 위해 어벤져스가 모이게 되고 둘 사이에 엄청난 스케일의 난전이 벌어지면서 뉴욕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토르는 로키를 잡아서 아스가르드로 돌아갑니다. 토니 스타크는 스타크 타워를 어벤져스 타워로 다시 건설하고 헐크와 아이언맨은 졸지의 절친이 됐습니다. 허무하지만 어벤져스 1편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벤져스의 모든 멤버들은 이제 치타우리 종족과의 전쟁으로 생긴 후유증을 앓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뉴욕 전투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게 있어서의 9.11 테러인 셈입니다. 로키를 붙잡은 토르는 아스가르드로 돌아가서 9개의 세계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로키는 토르에 의해 감금됐죠. 토니 스타크는 어벤져스 1편에서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 불안에 시달립니다. 덕분에 우린 아이언맨 3에서 다양한 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세계 평화를 지키고자 쉴드에서 활약하지만 현대사회의 윤리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만다린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해피가 공격을 받은 후에 토니 스타크는 공개적으로 만다린에게 응징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배짱 좋게 주소까지 알려주지만 결국 만다린의 공습을 받고 도리어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만다린은 1999년에 스위스에서 만났던 그 찌질이 알드리치 킬리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에는 찌질이었지만 킬리언은 마야 한센이 개발한 익스트리미스를 통해 위협적인 악당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니 스타크는 워머신과 여전사로 변신한 페퍼포츠의 도움을 받아 킬리언을 물리칩니다. 이 싸움 후에 토니 스타크는 수많은 아이언맨 수트를 자폭시킵니다. 아우 아까워! 여전히 연구 중이던 제인 포스터는 다크 엘프가 소유했던 인피니티 스톤이 담긴 에테르의 영향을 발견합니다. 토르도 에테르를 찾아 지구로 오는데 오래전에 용케 피신했던 다크 엘프의 리더인 말레키스가 깨어납니다. 그는 아스가르드를 공격하고 토르와 로키는 다크 엘프와 맞서 싸우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칩니다. 이 전투에서 로키는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어쨌든 토르는 다크 엘프에게 승리합니다. 토르는 오딘의 뒤를 잇는 걸 과감히 포기하지만 이것을 조장했던 영악한 로키가 오딘으로 변해 아스가르드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닉 퓨리는 쉴드에 뭔가 음모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알렉산더 피어스 일당의 공격을 받고는 지하로 대피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캡틴 아메리카는 윈터 솔저와 대적하면서 그가 바로 자신의 오랜 절친이었던 버키 반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캡틴 아메리카는 쉴드가 이미 오래전부터 히드라에 의해 장악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닉 퓨리와 새 동료인 팔콘 그리고 블랙 위도우와 함께 쉴드를 해체시킵니다. 윈터 솔저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지만 곧 자신의 진짜 각오와 마주합니다. 히드라의 잔당이었던 바론 폰 스트라커는 로키의 창을 연구하여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에게 특수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제 무대를 우주로 옮기면 지구의 소년이었던 피터 킬은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를 훔칩니다. 타노스의 명령을 받은 로난디 어큐저는 인피니티 스톤을 찾기 위해 피터 킬을 쫓는 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결성됩니다. 로나는 크리 종족을 공격하는데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함께 나눴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의해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도달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너무 소홀하게 다루네?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이미 보셨겠죠. 그리고 아마 영화에 만족하셨든 실망하셨든 앞으로도 10중 8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주목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장장 13분이 넘는 영상을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 말이 맞죠?